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2주간에 걸쳐서는 플립플랍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립플랍은 이 순차 논리 회로에 포함되는 논리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조합 논리 회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들 이러한 버퍼라든지 납게이트, AND, OR, 익스클루시브와 NAND, NOR, 익스클루시브, NOR 이러한 게이트들을 배웠죠. 이러한 게이트들은 조합 논리 회로에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회로들은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이것들이 바로 출력 신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긴 했지만 각 셀마다 이 전파 지연 시간이 있어요. 각 셀마다 딜레이를 잡아먹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딜레이가 있더라도 그 딜레이는 매우 잠시일 뿐이고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이 잠깐의 딜레이 이후에 출력 신호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집이 이러한 게이트들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입력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데이터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서 바로바로 출력에 반영되는 거죠. 만약에 버퍼 같은 경우에는 1이 들어오면은 이 집에 들어왔다가 그 1이 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0이 들어오면 0이 들어왔다가 또 0이 또 바로 나가게 되죠. 낫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낫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1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집을 거쳐서 0이 나가고 0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집을 거쳐서 1이 나가요. 즉 이 신호가 반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다른 AND나 OR나 익스클루시브 OR나 이러한 게이트들도 이 입력이 들어오면 AND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일 경우에만 출력이 1, 하나도 0이면 결과는 0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들은 이 각각 게이트 특성에 따라서 이 출력 값이 이 게이트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항상 열려있는 집과 같아서 열려있는 집으로 항상 입력이 들어오고 잠깐의 셀 딜레이, 전파 지연 시간 이후에 출력으로 그 값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조합 논리 회로, 문이 항상 열려있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조합 논리 회로와 다르게 이번 시간부터 배울 순차 논리 회로는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고 문이 주기적으로 개폐돼요. 그래서 이 창고와 같이 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 0이 들어오면 문이 딱 열렸을 때에만 1 또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내부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이 값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지만 문이 닫혀있는 동안에는 값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계속 나가게 되죠. 만약에 문이 열려있을 때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왔다. 그럼 내부에 1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히면 문이 닫힌 이후에는 1이라는 값이 계속 나가게 돼요. 만약에 문이 열려있는 도중에 0이 들어왔다. 0이 들어왔으면 그 0이 내부에 저장이 됐다가 문이 닫히게 되면 0이 계속 출력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체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편지가 아까 얘기했던 1과 0과 같은 데이터라고 할게요.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체국 가서 처리를 해야 돼요.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내가 밤에 편지를 쓰더라도 이 편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체국이 여는 이 낮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밤에 쓰더라도 해가 떠서 우체국이 열리는 시간이 돼야지만 우체국 가서 이 편지를 붙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낮에는 편지가 있으면 바로 써서 우체국에 달려가서 편지를 보낼 수가 있지만 우체국 문이 닫으면 더 이상 보낼 수 없고 다시 우체국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과 같이 우체국이 일하는 시간과 즉 우체국이 열려있는 시간과 그리고 우체국이 닫혀있는 시간이 24시간 주기로 반복이 되겠죠. 그렇게 일정 시간 동안 열렸다가 또 일정 시간 동안 닫혔다. 이거를 반복하는 이 순차 논리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우선 첫 번째가 있고, 자,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딱 열었다가
이 처리할 데이터가 있으면 싹 가져가고 나머지 시간은 닫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문이 잠깐 열렸다가 데이터 갖고 가고 나머지 시간은 또 닫혀 있고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체통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우체통은 이 우체국에서 수거해가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 수거해가는 시간 전에 편지를 넣어놨으면은 그 시간에 이 우체통에 있던 편지가 싹 한 번에 수거가 되죠. 만약에 이 수거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넣더라도 다음 수거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이 편지를 다시 또 수거해 가겠죠. 자, 그래서 이 문이 잠깐씩만 열리는 방식이 바로 두 번째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를 트리거 되었다고 부르게 돼요. 이 트리거는 여러분들 권총 같은 거에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하죠. 그래서 트리거가 되었을 때에만 데이터를 이 내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동작, 즉 트리거 되었을 때 동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트리거 되었을 때, 즉 문이 열렸을 때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내부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들어온다, 그러면 1을 저장하고 0이 들어온다, 그럼 내부에 0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히게 되면 마지막에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던 값을 계속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동작은 문이 열렸을 때 1이 들어오면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반전을 시켜요. 즉, 만약에 0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트리거 된 상태에서 1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 1이라는 거의 의미는 내부에 있는 값 뒤집어 라고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었던 값이 1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0이 그냥 들어온다, 문이 열렸는데 0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1을 그냥 그대로 냅두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닫혀 있어도 그대로, 문이 열려 있어도 0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즉 문이 열렸을 때 1이 들어올 때에만 내부 값이 1은 0으로, 0은 1로 값이 반전이 되죠.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내부에 있는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차 논리로 오늘 배울 이 프리플랍은 트리거 되었을 때 동작이 크게 입력값이 문이 열려있으면 그대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입력값이 1일 때에만 문이 열려있으면 이 내부 값을 반전시키던가 이 두 가지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만 있고 다른 동작은 더 있지는 않아요. 즉 동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입력값을 그대로 저장하든가 아니면 내부 값, 이 내부 값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 값을 반전시키든가. 그래서 이 순차 논리 회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이 닫혔을 때는 값을 유지시키는, 즉 저장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따라서 또 다른 더 복잡한 동작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조합 논리로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그 밖에 뭐 먹스라든지 다른 조합 논리 회로를 함께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순차 논리 회로는 크게 이 단순하게 이러한 두 가지 정도 동작만 하고 주로 이 저장을 주로 목적으로 한다. 또 복잡한 동작을 하고 싶으면 조합 논리 회로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즉 오늘 배울 순차 논리 회로는 저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부 값을 저장하는지 오늘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앞서 이 순차 논리 회로를 이 창고와 비유를 했었고 그리고 그 문이 열려있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잠깐 열렸다 닫힐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길게 열려있는 방식을 문이 열려있는 걸 트리거라고 했기 때문에 길게 열려있는 방식을 레벨 트리거드라고 부르고 잠깐만 열리는 방식을 엣지 트리거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트리거링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 트리거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레치와 플립플랍으로 이 순차 논리 회로를 나뉘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이 순차 논리 회로가 있는데 오늘은 요 SR 레치 플립플랍 그리고 D 레치 플립플랍 JK 레치 플립플랍 T 레치 플립플랍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의 레치와 플립플랍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트리거링을 포함해서 이 순차 논리 회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를 먼저 설명드린 이후에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순차 논리 회로의 추가적인 정기적인 특성 등의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말씀드린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주 동안 이 순차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트리거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트리거라는 건 아까 이 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이 일정 기간 동안 열렸다가 닫혔다 할 수도 있고, 문이 잠깐씩만 열렸다가 나머지 시간 쭉 닫혀있다가 또 잠깐 열렸다가 쭉 닫혀있다가 할 수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를 일정 시간 동안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거를 레벨 트리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트리거 된 거를 레벨 트리거드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잠깐씩만 열리는 방식이 엣지 트리거드라고 부르게 돼요. 자,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이 트리거를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은 클락 펄스를 이 플립플랍에서는 사용을 해요. 이 순차 논리 회로에서는 이러한 클락 펄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클락 펄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1인 동안에 문이 열려있다, 즉 1인 동안에 트리거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레벨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즉 레벨에 따라서 이 레벨이, 이 전압 레벨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트리거 되는 게 결정되는 것이 바로 레벨 트리거드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트리거에 사용되는 이 신호를 보통은 이네이블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상승되었을 때 1일 때 문이 열리고, 즉 1일 때에만 트리거 돼서 입력이 반영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0일 때 열린 걸로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즉 이네이블 신호가 0일 때에만 입력이 반영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레벨 트리거드라는 말 대신에 어싱크로너스라든지 트랜스페런트, 다양한 방식으로 또 부르게 되고, 이러한 방식의 이 순차 논리 회로를 렛치라고 보통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할 때, 클락 펄스가 상승할 때, 또는 반대로 내려갈 때를 기준으로 또 삼을 수도 있어요. 값이 내려갈 때, 이렇게 딱 특정 시간, 딱 상승할 때 또는 하강할 때, 이렇게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만 그때에만 값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때에만 트리거 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엣지 트리거드라고 불러요. 딱 클락의 엣지 부분에서만 값이 반영되는 거죠. 엣지 부분에서만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엣지 트리거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싱크로너스나,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클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클락드라고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앞서 이 레벨 트리거드 같은 경우는 렛치라고 부르고, 이렇게 엣지에서 트리거 되는 방식을 플립플랍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이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용어는 넓게 얘기해서는 전부 다 이 두 가지 모두 플립플랍이라고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이 제목이 플립플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벨 트리거드 방식, 즉 렛치도 배우고 엣지 트리거드 방식인 플립플랍도 배우는 이유가,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넓게 봐서는 전부 다 포함하긴 하는데, 실제 이 디지털 회로 쪽 하는 사람들에서 이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에는 이 레벨 트리거드 방식은 보통 렛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플립플랍 하면은 넓은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좁게 이 엣지 트리거드 방식만을 이 플립플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렛치 하면 레벨 트리거드 방식, 플립플랍 하면 엣지 트리거드 방식으로 또 많이 용어를 부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냥 플립플랍이다 라고 얘기하면 넓은 의미의 플립플랍이 아니라 이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서는 어싱크로너스라고 하고 여기는 싱크로너스라고 되어 있죠.
자, 어싱크로너스는 비동기화고 이 싱크로너스는 동기화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 레벨 트리거드는 만약에 레벨이 1일 때, 즉 이네블이 1일 때 동작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은 이 1인 도중에는 이 사이에는 아무 때나 값이 들어가도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락과 상관없이, 클락이 상승하는 것과 상관없이 1인 도중에는 값이 내부에 여러 번 반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락하고는 비동기화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싱크로너스라고 얘기하고, 요 엣지 트리거드는 클락이 딱 상승하는 순간에만 값이 내부에 반영이 돼요. 딱 클락과 맞춰서 클락과 동기화돼요. 값이 내부 상태의 변화는 클락의 상승과 동기화돼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싱크로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에서 맨 뒷부분에서 요 싱크로너스하고 어싱크로너스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즉 동기, 비동기화는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추가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엣지 트리거드 방식은 이렇게 상승할 때, 즉 상승 엣지에서 문이 열리고 닫혔다. 즉 상승할 때 트리거 될 수도 있고 상승할 때 값을 반영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강할 때만 문이 잠깐 열리고 닫혔다. 이때에만 값을 반영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할 때에는 파지티브 엣지라고 부르고 이 하강할 때에는 네거티브 엣지라고 불러요. 또는 이 상승 엣지를 라이징 엣지라고도 부르고 하강 엣지를 폴링 엣지라고도 부르게 돼요. 자, 다음은 이 순차 논리 회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순차 논리 회로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소자를 배우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 게이트들이 있었었죠. 이 버퍼라든지 아니면 not, 그리고 NAND, NOR, exclusive OR 이러한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순차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다행이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할 뿐이에요. 근데 다만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얘는 두 개가 연달아 연결됐는데 이 출력이 다시 이렇게 돼서 어때요? 신호가 뺑글뺑글 도는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신호를 반대로 바꾸는 이런 낫 게이트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1이면 쭉 돌아서 1이니까 낫을 통하면 다시 0이 되겠죠. 그럼 다시 쭉 돌아서 이게 0이 되면 다시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렇게 홀수계가 있으면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1, 0 다시 1, 0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값이 진동하는, 0과 1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진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렇게 짝수계가 있을 때, 이때에는 만약에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는 0이 되겠죠. 낫게이트에서 반전이 돼서 0이 돼요. 0이 이렇게 쭉 가면 0이면 다시 여기가 1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1이 한번 들어가면 0 해서 여기 다시 1이 돼서 이게 값이 고정이 돼서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값이 저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0이었었으면 여긴 1이 되겠죠. 반전돼서 1이 되고 1이 쭉 돌아가지고 여기 1이니까 다시 반전돼서 0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또 유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낫게이트를 피드백, 즉 이 데모김 형태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진동하게 할 수도 있고 값을 저장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가 1이었으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1이 계속 유지가 되고 0이었으면 이게 돌아서 여기가 0이 유지가 되는데, 얘는 딱 폐쇄되어 있죠. 외부에서 값을 입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얘를 낫이 아니라 이 낫 기능이 포함된 다른 회로, 이 노어나 낸드, 익스클루시브 오어로 바꿔주면 외부에서 값을 요 피드백 구조 내부로 값을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얘네들의 진리표를 여기 가지고 왔어요.
지금 입력 A, B에 대해서 더한 다음에 이 낫을 하는 얘가 노어고 얘는 곱한 다음에 낫을 하는 얘가 낸드. 그 다음에 얘는 익스커시브어예요. 그래서 이런 노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내부 값은 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가 1이 되면 얘네의 출력은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1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B는 뭔지 모르겠지만 A가 우선 0이면 이 출력값이 1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익스클루시브어는 하나의 값이 0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 다른 값은 0일이 그대로 0일로 나가서 버퍼처럼 동작을 하고 하나의 값이 1이면 다른 값은 이렇게 반전돼서 not처럼 동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어에 하나의 요 입력을 제어함으로써 not처럼 동작할 수도 있고 버퍼처럼 동작할 수도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not이 아니라 여기를 no어로 이렇게 바꿔주게 돼요. 자, no어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no어의 두 입력 중에서 하나의 입력만 이렇게 연결되고 이 피드백에 연결되고 나머지 입력은 이렇게 외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no어 같은 경우에는 요 다른 하나의 값은 무슨 값인지 몰라도 다른 나머지 하나의 값이 1이면 여기가 0으로 고정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으로 고정돼요. 그 다음에 0이 다시 1, 0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이쪽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0 돼버리면 이 0이 다시 0, 0, 1로 이런 식으로 피드백해서 값이 저장되게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값을 우선 이 낫게트가 이렇게 짝수기 연결되어 있으면 값을 저장을 할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외부에서 값을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낫 대신에 노어나 낸드로 얘네를 이렇게 바꿔주면 외부에서 값을 입력하도록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차 논리 회로는 뭐 복잡하게 뭐 새로운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낫 기능이 더 중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노어나 낸드를 활용하면 외부에서 값을 받을 수도 있고 이 피드백에 의해서 값을 저장을 할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 노어나 낸드 등을 이용해서 이제 레치아, 플립플랍 같은 이 저장 소자를 만들 거고 이 맨 처음에는 요 SR 레치 또는 SR 플립플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살펴볼 요 SR 레치는 앞서 요 낫게트 두 개 그려진 그림에서 낫게트를 제가 노어로 바꾼 걸 한번 보여줬었죠. 그게 바로 SR 레치예요. 자, 그림 이 배치를 조금 달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노어가 이렇게 있고 외부에서 받는 신호인 R과 S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어의 출력을 각각 Q랑 Q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거는 노어 두 개로 이루어진 SR 레치고 이 노어 말고 이 낸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 낸드 두 개로도 이 노어 위치에다가 이렇게 낸드를 둬서 이렇게 또 교차로 결합해서 이 SR 레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럼 신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노어의 출력값과 요 노어의 출력값 또는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낸드의 출력값과 이 낸드의 출력값 얘네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를 Q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Q의 요 바를 씌운 값을 이 바를 씌운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저장 소저의 이 레치뿐만 아니라 뒤에 나올 플립플랍도 보통 이렇게 값 두 개가 나가고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 Q가 이 저장 소재의 현재 상태 값을 의미하게 돼요. 물론 얘네 둘은 항상 반대되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입력에 따라서 얘네 둘 값이 0일 때 1,
1 대 0. 그래서 반대되는 값이 아니라 둘 다 0인 상태가 되기도 해요. 특히 SR 레치는요. SR 레치는 이름 자체가 지금 여기 바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얘에 대한 부정이란 건데 SR 값을 잘못 주면 둘 다 0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SR 레치만.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 자체를 잘못된 상태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둘 다 0이 되는 상태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H와 플립플랍은 하나의 상태 값을 보통 Q라고 부르고 나머지 값은 얘에 대해서 항상 반대되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Q 바로 이름을 붙이게 돼요. 이거는 낸드로 구성을 해도 동일하고 다른 레치들과 플립플랍도 동일하게 이 Q와 Q 바로 현재 상태를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가 S하고 R이죠. 그래서 이게 SR 레치인데 이 SR의 의미는 S는 set의 약자고 R은 reset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set은 Q를 1로 만드는 값이요. R은 Q를 0으로 만드는 값이요.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고 할 건데 이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할 때에는 set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1로 만드는 거를 보통 set이라고 부르게 되고 0으로 만드는 거를 reset 한다 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 SRH는 아까 노어 두 개로 구성할 수도 있고 낸드 두 개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 노어 두 개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구조와 진리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어로 구성하기 때문에 노어에 대한 진리표도 여기 참고로 있고, 자, 여기 구조, 그 진리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진리표를 보면 00일 때에는 값이 그대로예요. 여기서 뭐 t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t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t가 현재, qt는 현재 q의 값. t 플러스 1은 t가 증가했죠? 시간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그러니까 s가 r이 이렇게 변할 때, 그 다음 t 값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미래의 q 값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qt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q값, 즉 qt 플러스 1은 현재 qt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00일 때에는 q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q바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에는 r이 1이라는 거는 q를 0으로, 그러니까 r, 이건 리셋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q를 0으로 만들까? 0으로 만드는 게 바로 리셋이라고 했었어요. 여기가 0이 되고 0이 되게 되니까 q바는 그거에 대한 낫이죠. 여기가 1이에요. s는 1로 만드는 것을 set이라고 했어요. s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됐기 때문에 q가 1이 된 거고 따라서 q바도 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1, 2일 때에는 둘 다 00이 되어버렸네요. 이러한 상태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나중에 배울 JK 플립플랍과 T 플립플랍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왜 이 진리표대로 이 구조상에서 SR 값을 이렇게 주면 왜 이 진리표대로 나오는지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노어의 진리표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우선 요 구조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피드백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피드백 되어 있어서 이 노어의 한쪽 입력은 외부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피드백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 B가 요 피드백 되어 있는 요 입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S랑 R에 연결된 부분이 A라고 볼게요. 그럼 A에 따라서 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선 보면 A가 0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B가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가요. 이 말은 즉슨 0이면 B 입력값이 반전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낫 게이트처럼 동작을 하게 돼요. 즉 여기가 0이다. 그럼 얘는 그냥 낫 게이트예요. 여기가 0이다. 그럼 여기가 낫 게이트예요. 그리고 이게 둘 다 낫 게이트가 되면은
피드백에 의해서 여기가 0이면 그럼 여기가 낫이면 아까 봤던 그 낫 두 개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값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값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여기가 1이면 1이 1로 와서 이게 0 되고, 그럼 0이면 다시 여기 1로 와서 다시 1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가 1, 0이었으면 그대로 1, 0이었으면 1, 0이 그대로 유지되고, 만약에 여기가 0이었으면 요렇게 타고 와서 여기가 0 되니까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1이면 요렇게 타고 와서 다시 0이 돼요. 그래서 0이 또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값이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즉 0, 0일 때는 값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b 값이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특성을 이용해서 set하고 reset 시키는 거죠. 그래서 set s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s는 지금 보면 q바 쪽에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로 들어오는 값이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이 결과는 0이 돼요. 자, 1이면 결과는 상관없이 결과가 무조건 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q바가 0이 돼요. q바가 0이 되니까 0이면 여기 낫이라고 했었죠? 여기 만약 여기가 0이면 그래서 여기가 1 되죠. 그래서 얘는 서로 항상 반전 상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s가 1이면 q바가 0이 되고 따라서 q가 1이 돼요. 결과적으로 s가 1이면 q를 1로 바꿔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r이 1이면 r이 여기가 1이면 결과는 여기 값이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결과는 여기가 0이 돼요. 0이 되면 피드백으로 일로 가서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가 낫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r이 1이면 r가 연결되어 있는 q는 0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q바는 부정인 1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동작들도 살펴보면 아까 여기가 0, 0일 때는 둘 다 여기가 낫처럼 동작을 하게 돼서 이 피드백 구조에 의해서 값을 그냥 유지한다고 썼어요. 유지. 근데 만약에 둘 다 1이면 이 상태죠. 여기가 00으로 고정되게 돼요. 이게 하나라도 0이어야지 0이 연결된 애가 낫처럼 동작을 해서 다른 한쪽의 값이 부정해서 나오는데 둘 다 1이면은 둘 다 낫게이트가 아니라 결과가 무조건 0이 나오도록 이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이 부정관계, 낫관계가 더 이상 같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는 피해야 되는 상태예요. 1, 2 되는 거는 둘 다 0, 0이 나와서 부정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는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0이면은 이게 0이면 연결된 부분에 0이면 연결된 요 노어가 낫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 만약에 s가 1이면 거기 연결되어 있는 값은 0이 된다. 그래서 s가 1이면 거기 연결된 q바가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부정인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1이면 사실 q를 바로 1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q바가 0이 되기 때문에 q가 1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r이 1이면 이 q가 0으로 돼요. 얘가 1이면 얘가 0으로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낫인 이 q바가 1이 되는 거죠. 만약 둘 다 1이면 s가 1이면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 때문에 여기가 0 됐죠? 1이면 얘가 0 돼요. s가 1이면 q가 0이 돼요. 0이면 여기가 0. 얘가 1이면 얘가 0이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1일 때에는 이렇게 q바도 0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 진리표에서 언제 요 qt 플러스 1이 1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이 되는 건 얘는 이거에 그냥 반전이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고 얘만 언제 1이 되냐. 1이 되는 부분 여기죠. 여기는 0이라서 포함하면 안 되고 여기는
또 Q 값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둘 다 보면 어떠냐면 둘 다 R이 0일 때요. 그래서 R이 0일 때, 즉 R의 바에다가 S가 1인 상태죠. 그래서 S가 1이거나 또는 만약에 QT가 1이면 1이겠죠. 그래서 S 또는 QT가 1이면 1이에요. 그래서 요 QT 플러스 1이 1이 되는 상태는 R 바에다가 S 그리고 Q, T를 더해서 QT 플러스 1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 SR 렛치의 특성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배울 뭐 D 렛치나 JK 그리고 T 렛치 플립플랍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 특성 방정식이 또 나오니까 이 특성 방정식은 요 QT 플러스 1이 1 되는 값을 정의한 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SR 렛치의 타이밍도도 보면 자, S가 1일 때에는 자, S가 이렇게 1이 되면 Q가 112,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이죠.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00이니까 그때는 Q가 값이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이 올라가게 돼서 1이 되니까 R은 Q를 0으로 받는 리셋 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0으로 돼요. 그 다음에 R이 내려가더라도 0, 0이니까 값을 유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셋이 다시 1이 됐죠. 셋이 1이 되니까 Q가 1이 되고 00이니까 이때는 다시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R이 또 1이 되니까 Q는 다시 0이 되고 이게 00이니까 값이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S가 상승하면 Q도 상승하고 00일 때는 유지고 R이 상승하면 얘는 내려가고 00일 때는 유지, S가 1이면 다시 상승하고 00이면 유지, R이 1이면 하강하고 00이면 유지. 자, 요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자, 다음은 노어 대신에 이 부분이 낸드로 바뀌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낸드의 진리표가 있는데 낸드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 피드백 부분에 연결된 입력 얘를 B로 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입력을 A로 보는 거예요. 그럼 A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면 우선 외부 입력 값이 0이면 여기가 1로 바뀌어요. 즉 여기가 0이면 이게 1로 고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0은 1로 바뀌고 1은 0으로 바뀌죠. 즉 B값이 반전돼서 나가게 돼요. 여기가 1이면 1일 때에는 얘가 not gate처럼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0일 때 1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0일 때 1로. 그래서 0일 때 이 내부의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노어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내부의 값을 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노어는 1일 때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외부 값이 1일 때 내부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식. 근데 이 낸드는 외부 값이 0일 때 이 내부를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하고 리셋 시키는 이 동작 그 레벨 값이 0일 때예요. 그래서 보면 이 셋이 0일 때 Q가 1로 셋, 즉 1이 되고 R이 0일 때 Q가 0으로 리셋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고는 이 노하고는 이 동작 그 기준값 레벨 값이 다르죠. 1이 아니라 0일 때 이 내부 값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not이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not. 얘는 0일 때 동작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특성 방정식도 있고 이 동작하는 과정도 있는데 요 낸드로 구성하는 거는 그냥 요 참고로 남겨둔 거고 앞서 살펴봤던 요 노어로 구성하는 구조를 앞으로 다른 이 렛치야, 다른 방식의 렛치야 플립플랍에 대해서도 요 노어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낸드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이 노어로 구성하는, 즉
0일 때 동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일 때 동작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기준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 노어 기반으로 구성된 거와 낸드 기반으로 구성된 건데 참고용으로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 노어 기반 구조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노어는 이 진리표를 보면 하나라도 1이면 내부값이 0이에요. 그래서 S하고 R이 1일 때 셋되고 리셋돼요. 근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0이면 값이 바뀌기 때문에 0일 때 기준으로 리셋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not, 부정, 요 바가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보면 S가 1이면 얘는 0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Q 바를 0으로 바꿔줘요. 따라서 간접적으로 Q가 1 돼서 셋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1이면 거의 연결된 Q를 0으로 바꿔주게 되죠. 낸드 같은 경우에는 0이면 거의 연결된 애를 1로 바꿔주기 때문에 S바하고 Q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한쪽이 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S는 Q바, 한쪽이 바죠. 둘 중에 하나는 바가 붙었다는 특징이 똑같은 이 조건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한쪽 값이 0으로 고정되면 다른 하나의 값은 반대되는 값이 나가게 되죠. 즉 A가 0일 때 나처럼 동작해요. 그래서 여기가 0, 0이면 여기가 나처럼. 그래서 둘 다 0, 0일 때 값을 유지하게 되죠. 낸드 같은 경우에는 1이면 여기가 부정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1, 1이면 값이 유지돼요. 자, 지금 제가 이 노어 기반과 낸드 기반을 서로 비교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낸드까지 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용으로 알아도 되지만 낸드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노어만 잘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노어만 잘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은 이 게이티드 래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게이티드라는 말의 의미는 특정 조건, 보통 이네이블 신호인데 이 이네이블 신호가 액티브 됐을 때, 활성화 됐을 때만 외부 신호가, 입력 신호가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어디서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만 해도 이 내부에 다양한 모듈들이 있어요. 다양한 칩들이 있는데 그런 칩들이 항상 동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칩이 있으면 항상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을 한다.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얘한테는 파워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순차, 이런 웬만한 디지털 칩들은 순차회로 저장 소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장 소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웬만한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얘네들은 다 클락 펄스 신호가 들어가요. 클락 펄스 신호,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런 신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클락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얘가 동작하지 않으면 굳이 파워라든지 이런 클락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만약 이런 클락만 해도 신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는 이 전화가 찼다 전화가 빠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클락 신호만 해도 전력을 소비해요. 따라서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하려면은 이 클락 자체를 그냥 평탄화시켜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시키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전력 자체, 파워 자체를 아예 안 주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거를 할 때 특정 액티브 활성화 됐을 때에만 클락이 들어가고 이 파워가 들어가고 하는 거를 게이티드 클락, 게이티드 파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게이티드는 활성화 됐을 때에만 이 외부 입력 값이 내부로 잘 들어가는 거를 이 게이티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게이티드 SR 래치는 S하고 R 값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이네이블 신호가 추가돼 가지고 이네이블 신호하고 이렇게 엔드 게이트로 묶이게 돼요.
묶여서 얘가 1일 때만 얘 신호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얘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면 R하고 S 값이 무슨 값이든 이게 0이에요. 하지만 얘가 1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 1이면 0이면 0 들어가고 1이면 1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AND라고 하는 게이트는 1로 고정되게 되면 얘는 그냥 버퍼와 같은 역할로 해요. 그냥 요 값이 그냥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0으로 입력 중에 하나가 0으로 고정되면 얘는 값이 들어가지 못해요. 1이든 0이든 무조건 0으로 해서 이게 막는, 게이팅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이티드 이런 회로에서는 AND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게이팅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일 때 이네이블 신호 EN을 앞으로 표시할 거예요. 이 EN 값이 1일 때만 값을 내부로 전달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일 때만 내부 상태 값이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 게이티드 래치예요. 자, 그럼 이 게이티드 SR 래치의 동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거를 왜 우선 SR 래치 진리표를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둘 다 00일 때에는 여기가 나처럼 동작을 해서 약간 유지하게 되고, S가 1일 때에는 Q바가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R이 1일 때에는 Q가 0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동작을 했었고, 하지만 이 게이티드 SR 래치는 여기에 AND가 붙어서 이 enable 신호가 1일 때에만 SR이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입력 부분에 이 EN 값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EN이 1일 때에는 얘 값이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고, EN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면 여기가 무슨 값이든 여기가 0으로 고정되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여기 요때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SR이 무슨 값이든, 여기 X는 don't care라는 의미예요.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요 내부 요 지점이 00으로 고정된 것 같기 때문에 이것과 같아요. 따라서 이때에도 값이 유지가 되게 된 거죠. 즉 EN 0이면 이 내부는 이러한 효과를 갖게 돼서 Q와 Q바가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EN이 1일 때는 그냥 SR 래치인 것처럼 EN 0일 때는 SR 래치의 입력값이 00인, 즉 값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타이밍도를 살펴보면, 자, EN이 1일 때는 지금 여기가 00이네요. 그러니까 기존 값 0이었으니까 0 유지하고, 그 다음에 S가 1로 됐어요. 그럼 셋을 시켜야 되는데 EN이 0이죠. 그래서 EN 값이 0이기 때문에 얘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1이 되니까, 자, 여기서 1이 되니까 그때서야 셋이 반영이 돼서 Q가 1로 바뀌게 됐어요. 1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EN 0이니까 값 유지하다가, 여기서 리셋이 1이 되면 사실상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EN이 0일 때요. 그러니까 바로 반영이 안 되고 EN이 1인 상태가 돼서야, 이때서야 반영이 돼서 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S가 여기서 1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EN이 0이기 때문에 1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영이 되고, 여기서도 R이 1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안 바뀌고 다시 1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EN 값이 1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뀌게 돼요. 지금 이 타이밍도에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EN이 1인 상태에서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S가 요때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때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때는 1인 상태죠? 그때는 바로 반영이 돼요. 왜냐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걸로는 상승할 때만 이 값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S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2가 1인 상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상승과 상관없이 1인 도중에는 바로 반영이 돼요. 만약에 0인 상태에서 바뀌었으면 1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점을 잘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뒤에서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레벨 트리거드 방식이라서 0일 때에는 기다렸다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 바뀌고 1일 때에는 바로바로 바뀔 수 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다음은 이 게이티드 래치의 구성하고 있는 엔드와 노어를 조금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동그라미가 낫을 시키는 거죠. 요 오어 결과를 지금 낫시킨다는 의미로 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 동그라미를 이동시켜서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거를 없애고 이쪽에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에 붙일 수가 있겠죠. 없애고. 그럼 사실상 여기는 Q가 아니라 Q바가 되고 여기는 Q바가 되고 얘는 Q가 돼요. 요 오한 값이 낫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각각 나간 거기 때문에 아까하고 다르게 다시 낫을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는 Q바, 여기가 Q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더 이상 없고 동그라미가 낫이 없고 자,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해도 상관이 없죠. 낫이니까 그대로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은 낫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거죠. 입력 부분을 낫시킨 다음에 오어한 거죠. 요거는 뭐랑 같냐면 AND 한 다음에 낫시키는 거와 같아요. 자, 요거는 A 바 더하기 B 바 한 거죠. 자, 요거는 뭐랑 같냐면 A, B를 이렇게 해도 동일하죠. 드모르간의 법칙이기 때문에 입력 쪽이 다 낫이 있으면 출력 쪽을 바꿔주고 오어는 AND로, AND는 오어로 바꿔줘도 똑같아요. 그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요 부위가 각각 낸드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는 요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에 여기 낸드가 된 거고 얘도 낸드가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보면 아까 여기 부분이 각각 낫이 시켰죠. 왜냐면 요 낫이 이쪽으로 바뀌었고 여기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요 Q가 Q바가 됐고 여기 있던 Q바가 Q가 됐었어요. 그거 보면 S 쪽에 Q가 붙었고 R 쪽에 Q바가 붙어 있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동일한 회로 옆에 있는데 S 쪽에 Q가 붙었고 R 쪽에 Q바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성하고 있던 AND와 NOR가 모두 NAND로 구성이 가능하게 되고 다만 SR 위치가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여기서 변환하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가 Q바, 여기가 Q로 바뀌었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얘 둘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딱 NAND 4개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요 AND를 구성하는 것과 이 NAND를 구성하는 거는 트랜지스터 개수는 동일하다고 하기는 했었어요. 동일하기는 한데 실제 디지털 칩에서는 NAND도 필요하고 AND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각각 구성할 때에는 필요한 트랜지스터 개수는 동일하지만 이 PMOS, NMOS 요 배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요 NAND 중심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NAND는 AND 한 거에다가 낫을 붙인 건데 실제로는 각각을 만든 다음에 얘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꺼번에 NAND로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얘하고 이 필요한 트랜지스터 개수는 같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디지털 칩 만들 때에는 오히려 NAND 중심으로 만들고 오히려 요 AND는 어떻게 하냐면 AND는 NAND에다가 낫을 붙여서 오히려 만들어요. 얘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PMOS, NMOS 배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보다 이 NAND로만 구성한 게 훨씬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요런 게이트들을 다 단순하게 다 각각 만든 다음에 합치는 게 아니라 어느 요 실리콘 웨이퍼 상에서 어느 규칙성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낸드가 엔드보다 더 작아진다. 이 특성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하나씩만 만들 땐 상관이 없는데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얘보다는 얘로 구성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얘하고 얘는 동일한 회로예요. 논리상으로 동일한 회로예요. 아까 요 부위를 낸드로 만드는 거 있었죠. 낸드로 만들었던 걔네 둘은 서로 다른 회로예요. 동작하는, 그러니까 렛치긴 렛치인데 얘는 1일 때 동작하는 렛치고 아까 요 낸드 두 개로 요 부분을 낸드 두 개로 만든 거는 0일 때 동작하는 그 렛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다른 렛치예요. 입력이 1일 때 동작하는 렛치, 얘는 0일 때 동작하는 렛치로 서로 다른 렛치고 얘는 둘 다 입력이 1일 때 동작하는 렛치예요. 동일한데 이 내부 구성하는 것만 얘네들을 낸드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낸드 두 개로 만든 그 렛치랑은 얘는 서로 다른 렛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그 낸드 두 개로 만든 렛치에다가 이네이블 신호를 붙인 다음에 변환을 해도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낸드 두 개짜리 렛치랑은 다른 렛치라는 거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 레벨 트리거드 방식이었죠. 그래서 렛치라고 불렀고, 다음은 엣지 트리거드 방식. 그래서 이거를 플립플랍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클락이 상승할 때에만 기존 렛치처럼 동작하는 이렇게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방식도 있고, 하강할 때에만 동작하는 기존 SR 렛치처럼 동작하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때 들어가는 앞서서는 이네이블 신호라고 불렀고 이제는 클락 펄스라고 부를 건데 이 클락 펄스가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파지티브 엣지는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면 되고 네거티브 엣지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낫시킨 다음에 낫시킨 애들에 대해서 파지티브로 동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를 동그라미 붙여주게 되죠. 즉 외부에서 이렇게 클락 펄스를 줘요. 만약에 낫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럼 얘가 파지티브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준 것 기준으로는 네거티브에서 동작을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서 낫시킨 거의 파지티브, 즉 입력 기준으로는 이 네거티브일 때 동작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됐으면은 파지티브 엣지, 동그라미에 붙으면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엣지 트리거드 방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요 첫 번째 방식은 요 부분에 펄스 전이 검출기라고 하는 거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낫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엔드가 요 이네이블 신호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보면 여기 X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요 지연 시간을 별로 신경 안 썼지만 실제로는 낫 게이트를 통하면 요 게이트 내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반전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게 살짝 딜레이 돼서 내려가요. 여기서 내려가면 X는 올라가는 게 살짝 딜레이 된 다음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요 EN 신호가 살짝씩 딜레이 돼서 낫된 X 신호가 나오면 얘네를 엔드하게 되면은 요 딜레이 된 요 순간만큼만 요때는 없고 요때만큼만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올랐다 내려가는 이러한 클락 펄스가 생기게 되죠. 그럼 요 부분에서는 안 생겨요. 상승할 때에만 얘도 살짝
상승된 게 지연이 잠깐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상승할 때에만 여기가 딜레이 된 이후에 하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부위에서만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거는 파지티브 엣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부위에서만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생기니까, 만약 여기를 노어로 하게 되면 요 하강할 때 이렇게 피크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는 EN 신호가 상승하는 순간에만 여기가 이렇게 피크를 들어가게 함으로써 EN 신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거고, 얘는 EN 신호 기준으로 하강할 때에만 요 CP 클락버스가 요 상승하는 부분, 요 짧은 요 텀 동안, 딜레이 동안 요 상승하는 요 파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의 폭은 요 락 게이트의 딜레이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요. 근데 보면 이거는 이 딜레이가 짧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딱 시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 어느 시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먹게 되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S하고 R 값이 변화가 발생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S가 1이었다 0으로 됐다든가 그게 변화를 하게 되면 그 변화는 그게 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SR 값에 어느 한 순간의 값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서 변화하면 변화하는 게 그대로 내부에 반영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 시간이 짧긴 하지만 SR의 특정 시간, 딱 엣지는 아니에요. 엣지는 아니고 딜레이만큼 그 시간 동안에는 SR 변화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내부 상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단점을 극복한 게 요 마스터 슬레이브 SR 플립플랍이에요. 보면 요 게이티드 SR 래치가 여기도 있고 앞쪽에 있는 걸 마스터라고 하고 뒤에 또 하나가 더 붙어있어요. 이거를 슬레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게이티드 SR 래치가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구조고, 얘네들의 동작을 분석해보면 이 CP가 여기에는 그대로, 여기는 낫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CP가 1일 때에는 여기만 1이 돼요. 뒤에는 0이 돼요. 그래서 이 마스터 부분만 동작을 해요. 그럼 그때 이 SR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앞부분에 대해서만 이 SR 값이 내부로 반영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클락버스가 0이 되면 이 앞에는 오히려 0이 돼서 얘는 동작을 멈추게 되고, 이 뒤에만 이게 1이 돼서 뒤에 이 슬레이브만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스터가 가지고 있던 값을 그대로 또 이쪽으로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CP 값에 따라서 1일 때는 얘는 동작 안 하고, CP 값이 이 클락버스가 0이면 마스터는 동작 안 하고 슬레이브만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보면 요 SR 래치, 게이티드 SR 래치가 두 개 구성되어 있어서 낸드 게이트가 8개, 그 다음에 여기에 락 게이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타이밍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Y는 요 마스터의 출력값, Q는 슬레이브의 출력값이에요. 자, 보면 S가 여기가 1로 증가했죠. CP가 0일 때 바뀌었어요. 0일 때에는 반영이 안 돼요. CP가 1이 돼야지만, 지금 여기가 1이 돼야지만 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영해서 1이 됐죠. 하지만 꼭 이 타임용 AC에서는 여기서 S가 올라갔지만 여기서 올라가도 CP가 1이에요. 1이기 때문에 요때 S가 올라가도 그때 R 값은 이때 상승할 수가 있어요. S가 이때 올라가도 CP가 1이죠. 상승할 수가 있어요. 즉 Y는 CP가 1인 도중에 이때 S 값이 반영돼요. 근데 Q는 CP가 0일 때, 자,
색깔 나타내면 요때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반영될 수가 있고 y에 그 다음에 q는 cp가 0인 때만 요 y 값이 반영될 수가 있는데 요때는 y가 바뀔 수가 없죠. 첫 번째 요 마스터의 출력이기 때문에 얘는 이때 못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만 값이 바뀌어요. 따라서 q는 요때 바뀐 값이 요 하강하는 순간 요때 값이 반영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요 게이티드 래치, 그래서 레벨 트리거드고 얘도 게이티드 래치예요. 레벨 트리거드 방식인데 얘네들이 조합이 되게 되니까 앞에 있는 애는 레벨 트리거드라서 1인 동안에 아무 때나 값이 바뀔 수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애는 앞에 있는 애가 바뀌고 여기서 하강하는 순간에만 요 값이 이렇게 반영되게 돼요. 그 요 과정에서도 y 값이 바뀌면 q가 바뀔 수가 있지만 y 값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첫 번째 요 딱 CP가 하강하는 순간에만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CP가 하강하는 순간에만 q 값이 바뀌게 되는, 반영이 되는. 요때도 자, 리셋이 요때 바뀌든 요때 바뀌든 요때 바뀌든 요때 바뀌면 이때 맞춰서 1일 때까지 기다려서 만약 요 사이에서 바뀌면 아무 때나 리셋이 되죠. 그래서 y는 1인 중간에는 아무 때나 1이기 전에 입력이 바뀌었으면 요 리셋이 바뀌었으면 리셋이나 셋이 바뀌었으면 기다렸다가 바뀌는데 요 q는 요 하강하는 요 순간에만 요 y 값이 넘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CP 값이 하강하는 순간에만 y 값이 q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엣지에서만 값이, 요 q 값이 바뀌는 플립플랍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플립플랍은 SR 플립플랍은 이와 같은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CP가 하강할 때만 이 값이 q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not을 의미하는 동그라미가 붙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D 래치와 플립플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살펴봤던 이 게이티드 SR 래치, 이네이블 신호가 붙은 이 게이티드 SR 래치가 있는데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네이블 신호가 1이 됐을 때 이 SR 값이 둘 다 1이면 자, S가 1이면 여기가 0, R이 1이면 여기가 0이 돼서 둘 다 1이면 Q랑 Q바가 둘 다 0이 돼요. 얘네가 서로 not 관계가 깨지죠. 신호 이름 자체가 얘가 Q면 얘가 Q 반대, 이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서로 반대되는 not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거죠.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렇게 SR이 동시에 1이 되지 않게 이거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D를, 그러니까 S를 D로 하고 R은 D를 나탄 값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기 SR에서 S가 D가 되고 이 R에는 D를 이렇게 낫시켜서 들어가도록 하면 이 아래 같은 구조가 되고 이때 D는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S하고 R은 항상 반대되는 값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표에서 반대되는 값을 갖는 게 이거죠? 이거 그리고 EN 0일 때는 그대로 갖고 오고 그래서 이 붉은 부분만 갖고 오면 이 아래와 같이 돼요. 아래와 같이. R은 얘에 대한 다 지킨 거기 때문에 R 필요 없고 요 S 즉 D만 가지고 오면 여기가 0, 1, 0, 1이 되죠. 그럼 요때 값 갖고 오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D가 0이면 0이고 D가 1이면 여기가 1이에요. 얘는 반대예요. 아까처럼 둘 다 0, 0이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enable 신호가 0이면 값은 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얘에 대한 심볼은 유료 같아요. 여긴 데이터 신호 들어가고 enable 신호가 들어가고 출력으로 Q와 Q바가 나오고 진리표는 앞서 살펴봤고 이거에 대한 특성 방사식을 보면 이 Q, T 플러스 1은 뭐랑 같냐면 EN이 1일 때에는 D 값이 그대로 오죠. 그냥 D예요. EN이 0일 때에는 그냥 기존 값 유지하는. 자, 그리고 타이밍 도도 보면 EN이 1일 때에는 D 값이 그대로 반영돼요. 그래서 1이었다가 반영돼서 0이 되죠. 0일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유지해요. 1일 때에는 1이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반영되고 0일 때에는 그냥 또 유지. 1일 때는 왜 0이니까 0이 되고 0일 때에는 또 유지. 1이니까 1이 또 반영되고 유지. 1이니까 또 1. 이때는 또 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때 0일 때 값이 바뀌어도 어때요? 바로 안 나타나고 1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값이 바뀌고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AC에서는 안 나와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1일 때 값이 바뀌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D가 1일 enable 1일 때 만약 이렇게 바뀌게 되면 Q도 네,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1인 도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엣지 트리거드 방식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레벨 트리거드가 0일 때 바뀐 값이 1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엣지 트리거드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나와있지 않지만 1인 도중에 바뀌게 되면 그 값이 결과에 반영된다. 요 특성도 꼭 알아두셔야지 엣지 트리거드하고 그 혼동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요 D 타입의 요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 엣지 트리거드니까 플립플랍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엣지와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SR 있었는데 여기 이제 D만 남았고 여기 클락, 펄스, 클락 신호가 들어가고 네거티브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거티브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 낫을 의미하는 동그라미가 붙었고 좀 단순해졌죠? SR 대신에 D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상승할 때에만 D 값이 안으로 반영되고 이 네거티브 엣지, 여기 동그라미가 붙은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하강할 때에만 입력 값이 내부로 반영되게 되죠. 자, 그럼 이 엣지 트리거드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면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가 아까 SR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그냥 입력 부분만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낫을 이용해서 묶어주면 이 마스터 슬래브 D 프리플랍이 돼요. 앞서는 뭐 엣지 전이 뭐 검출기 이런 거 사용했는데 그거는 단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스터 슬래브 구조가 더 많이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얘 똑같아요. 이 CP가 1이면 얘만 동작해서 이 D값이 내부로 반영되고 얘는 값 유지하고 있고 CP가 0이 되면 얘는 값 유지하고 있고 얘는 동작하지 않고 얘만 동작해서 그때 이 Y값이 마스터의 출력값이 슬랩으로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이 SR 마스터 슬랩 SR 플립플랍과 그냥 동일한데 여기가 묶인 것만 묶여있기 때문에 S하고 R값 항상 반대되는 값을 갖게 되는 그것과 그냥 동일하게 되죠. 자, 그리고 보면 구조가 낸드 4개, 4개, 그리고 낫 2개 해서 8개의 낸드와 2개의 낫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조를 바꾸면 6개의 낸드로도 이렇게 동일한 구조, 논리상으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고 요 6개 낸드로 구성하는 것까지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요 게이티드 D 렛치랑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락 펄스가 이렇게 바뀔 때 데이터 입력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레벨 트리거 방식, 그러니까 게이티드 딜렛이죠. 얘는 여기가 바뀌어도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뀌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 레벨 이게 엣지 트리거드처럼 보이지만 지금 1인 동안에 하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갔죠? 1인 동안에는 바뀐 게 반영이 돼요. 0인 동안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1인 동안에는 중간에 바뀌어도 반영이 되죠. 하지만 0인 동안에는 내려갔지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쭉 가요. 그리고 1이 돼야지만 반영돼서 내려가죠. 1인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보면 1인 동안에 바뀌는 게, 자, 1인 동안에 바뀌는 게 반영되고 있어요. 1인 동안에 바뀌는 게 반영된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0인 동안에 바뀌면은 이럴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요 엣지에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인 동안에 바뀌는 것도 반영된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엣지 트리거 같은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자, 상승 엣지, 즉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같은 경우에는 딱 엣지가 상승할 때에만 요때 값이 오죠. 요때 값이 중간에 바뀌었죠. 반영이 안 됐죠. 요때 와야지만 이 값이 반영이 돼요. 이때 아무리 바뀌어봤자 상승할 때에만 요때 값이 바뀌게 됐죠. 하강 트리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강할 때에만 요때 값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바뀌어봤자 여기 하강할 때에만 요때 값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해봤자 여기 하강할 때 이때 값만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딱 보는 지점이, 자, 얘는 여기랑 딱 얘도 하강할 때 여기만 보고 이때만 값이 반영됐고, 상승도 딱 여기 상승할 때 여기 상승할 때 여기 각각 상승하고 하강할 때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죠. 하지만 레벨 트리거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1인 동안에 변화하는 게 지금 다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잘 알아두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SR 레치 플립플랍, D 레치 플립플랍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운 AND 게이트, OR 게이트,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웠던 덧셈기라든지 먹스 등과 같은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값이 항상 바로 출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운 SR 레치라든지 D 레치, 플립플랍 이러한 애들은 순차 논리 회로로서 트리거 되었을 때에만 입력값이 상태에 반영이 되고, 이 상태값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에는 조합 논리 회로는 항상 문이 열려있는 집과 같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순차 논리 회로는 문이 닫혀 있다가 특정 시점 됐을 때에만 문이 열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순차 논리 회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SR 레치 플립플랍과 D 레치 플립플랍이었어요. 원래 이 플립플랍은 요 레치까지 포함해서 넓은 범위로 다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좁게는 요 레치는 요 레벨 트리거드 방식을 특정 지어서 얘기하고, 그냥 플립플랍을 좁게 얘기하면은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문이 열리는 동안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요 레벨 트리거드는 이 데이터의 레벨에 따라서, 즉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밑에 클락 펄스가 있는데, 만약에 1일 때 열리면 이렇게 1 값을 가지는 이 레벨 동안만 값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엣지 트리거드는 말 그대로 엣지에서, 즉 이렇게 상승 엣지, 또는 반대로 떨어질 때 값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상승할 때에만 값이 받든지 하강할 때에만 값을 받든지 이렇게 엣지에서만 이 값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SR 레치와 플립플롭에 대해서 그리고 D 레치와 플립플롭에 대해서 배웠고 이들에 대한 특성 동전식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는 요 SR 레치였고 이 노어 게이트 두 개를 피드백 구조로 연결함으로써 이 값을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요 S는 set의 의미였고 이 상태값 Q를 1로 만드는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 reset을 나타내는 R은 Q를 0으로 만드는 신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진리표가 있는데 S가 1일 때에는 Q가 1이 되고 R이 1일 때에는 Q가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S와 R의 set과 reset의 의미는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고 하지만 실제로 이 회로 상에서는 이 노어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입력이 1이 되면 이 출력은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S는 연결된 이 Q바를 0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S가 1일 때에는 Q바가 0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Q바가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가 낫게이트처럼 동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서로 부정돼서 이때는 0의 반대값이 1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R은 연결된 이 Q를 여기가 1이 되면 여기가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이면 Q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 1일 때에는 이 노어가 무조건 여기가 00으로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정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이때 S하고 R의 변화하는 값에 따라서 이 Q와 Q바가 바로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제어하는 게 더 추가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enable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 enable이 1일 때에만 R과 S가 내부로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en이라고 하는 enable 신호의 레벨에 따라서 SR의 입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게 레벨 트리거드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 레벨 트리거드 SR 레치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 마스터 슬래브 구조로 붙이고 그리고 요 enable 신호가 한쪽은 그대로 들어가고 한쪽은 이 낫을 거쳐서 들어가면 얘가 동작할 때는 얘가 동작하지 않고 이렇게 동작하지 않고 뒤에가 동작할 때는 앞에가 값을 그냥 유지하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엣지에서만 값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 SRH를 노어를 두 개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낸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성하는 방식이 사용되는 게이트가 다르고 얘네는 동작하는 게 동일하지 않아요. 자, 얘는 1일 때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1일 때 S가 1일 때 얘를 셋시키고 얘가 리셋이 1일 때 얘를 리셋시켜요. 0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낸드는 그 반대로 0일 때 Q를 셋시키고 R이 0일 때 Q를 0으로 리셋시켜요. 얘는 1일 때 동작하는 애인데 얘는 0일 때 각각 셀 리셋시키는 애라서 얘네 둘은 논리상 같은 동일한 회로는 아니에요. 이걸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게이티드 SR 레치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엔드 노어인데 여기를 동그라미 이게 낫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여기 나타내는 대신에 이쪽으로 붙이고 그리고 여기를 낫 이렇게 해버리고 얘를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얘가 낸드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낸드 4개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이 낸드 4개로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노어 기반에서 왔는데 이렇게 게이팅 하기 위해서 이 엔드를
상황에서 내부 이 게이트들을 낸드로 변환을 시켜도 이게 같다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낸드 기반 SR 래치야. 여기 낸드 4개로 된 애는 서로 다른 방식의 SR 래치예요. 여기 낸드로 4개로 되어 있지만 얘 원천은 여기서 온 거야. 노어 기반에서 온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일 때 셋시키고 리셋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 낸드 2개로 되어 있고 여기도 낸드 4개로 되어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얘가 여기서 온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이 노어 기반에서 게이팅이 되었을 때 이 4개 게이트를 낸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노어 기반에서 온 이 게이티드 SR 래치예요. 그래서 내부 구성품만 보고서 이게 여기서 왔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SR 래치를 설명할 때에는 노어 기반도 설명하고 낸드 기반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낸드 기반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여기가 1이 아니라 0일 때 각각 셋 리셋시키는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오히려 얘는 있고 그냥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타입, D 래치나 D 플립플랍도 이 노어 기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JK, 그 다음에 T 래치 플립플랍도 이 노어 기반을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SR 래치, 이 게이티드 SR 래치에서 이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서 얘네가 서로 반대되는 값만 같도록 입력이 들어오면 한쪽은 그대로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낫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하면 이게 바로 D 래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보면 입력 신호가 SR에서 D 하나만 남고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게이티드 래치니까 이네이블이 0일 때에는 그냥 유지하고 1일 때에만 기존의 SR 래치처럼 동작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값이 서로 SR과 R 값이 서로 다른 요때 값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 값은 D 값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이 D 래치가 돼요. 그리고 이 게이티드 래치를 2개를 연속으로 마스터 슬래브로 연결하고 이네이블 신호는 한쪽은 그대로 한쪽은 이렇게 낫을 통해서 하면 이네이블이 1일 때에는 S하고 R의 신호가 이 마스터가 동작을 해서 Y의 값이 셋되든가 리셋이 되죠. 그 다음에 이네이블 신호가 0일 때에는 또 슬레이브가 동작해서 Y 값이 이 Q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네이블 신호가 1에서 0으로 가는 순간 Y 값이 Q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0이 되는 순간, 즉 이 클락 퍼스가 하강할 때, 폴링 할 때, 즉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 돼요. 마찬가지로 입구를 또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D 플립플랍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이네이블 위해서 여기가 1일 때에만 SRH 동작을 하고 여기가 1일 때에만 동작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연결해두면 이렇게 하강할 때에만 이 값이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심볼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클락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세모 모양 꼴이 되고 지금 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낫기호를 나타내는 이 동그라미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거를 포지티브 엣지로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를 낫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낫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요 마스터 들어가는 신호 부분을 낫으로 붙여주면은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요 SR 그리고 D 래치와 플립플랍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